창조적인 제품은 새로워야 합니다. 새로움은 독창성과 관련 있고 유용성은 사회적 가치의 의미에서 창조성에 이바지합니다. 제품 아이디어 선별 과정은 유망 기회의 확인과 숨겨진 고객 욕구의 확인을 통해서 문제를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아이디어를 선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품 아이디어 선별 과정을 도표로서 개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망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사회 환경에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책이 비존재하는 경우, 또는 공급자가 인식이 부족한 경우, 이러한 경우가 유망 기회가 되겠죠. 이러한 유망 기회에서 숨겨진 고객 욕구를 확인해야 됩니다. 즉 미충족 욕구나 고객의 소리, 표적 고객, 고객 가치 사실 분석을 통해서 숨겨진 고객 욕구를 확인하게 되면 문제가 확인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사업 기회 선정 과정으로 거칩니다. 그런 다음에 많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발산적 사고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 다양의 아이디어가 산출이 되면 다량의 아이디어 중에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정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수렴적 사고 과정이고 아이디어 평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거치면 아이디어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는 기업에게 신제품, 서비스나 사업을 위한 욕구를 창출하는 일련의 호의적인 환경이죠. 어떤 변화나 사건이 사회에 발생하였다면 이를 해결할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있더라도 부족하다면 사업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장을 불완전하게 정의하거나 기회를 인식해서 포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기회는 현실적인데 아직까지 시장에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면 매우 좋은 요건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역량이나 기술, 충분히 이용하지 않거나 제공되지 않은 자원은 잠재 고객을 위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사회 문화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법적 규제가 있다면 초기에 아이디어를 탈락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과 어긋나는 사업 아이디어라면 그것은 국내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욕구는 고객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동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경쟁자와 차별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숨겨진 욕구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충족된 시장 욕구, 제공되지 않은 제품이나 서비스, 정의하지 않은 기술, 발명이나 제품 아이디어 등은 모두 시장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고객 욕구의 확인 과정은 표적 시장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수집, 분석해서 고객의 미충족 욕구, 숨겨진 욕구, 과소 제공이나 미제공 욕구와 불만 주한 욕구 등을 확인해서 시장 기회를 찾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숨겨진 욕구의 탐구는 혁신적이고 비약적인 제품을 창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회사가 숨겨진 욕구를 처리한다면 고객 욕구의 충족과 차별화에 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소비자의 욕구를 끊임없이 처리, 개발하고 해결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고객의 소리를 무시하는 결과가 됩니다. 고객의 욕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욕구는 무엇인가? 제공되지 않은 욕구는 무엇인가? 고객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불만족은 무엇인가? 불완전한 만족은 무엇인가? 고객은 과연 구매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징후가 아니라 원인을 다루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열병으로 아스피린을 복용한다면 원인이 아니라 징후를 처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임시적인 안도를 경험할 수 있으나 원인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열병은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제품 판매와 관련된 문제도 이와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판매가 저조할 때 제품력이나 포지션을 개선하기보다 판촉에 집중하는 경우 일시적인 매출 증가를 가져올 수 있으나 그 효과는 단기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사업계에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적합한 제품 아이디어를 얻는 것은 제품 개발 초기 단계에 제품 판매의 불확실성을 감소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고객 욕구의 확인과 기술적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해결책은 고객의 새로운 사용 계획을 유발하고 표적 집단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여하기는 시장에 있는 공백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시장에 있는 공백은 고객의 욕구가 있는 시장이지만 소매상이나 제조업자에게 이익이 되는 충분히 큰 시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의 욕구가 있고 충분히 규모가 있는 시장의 공백이어야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매력적인 아이디어를 발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에 있는 공백을 찾습니다. 경쟁이 서투른 것을 찾습니다. 고객을 위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아이디어를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합니다. 창조적인, 모방적인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적인 아이디어를 모방합니다. 아이디어를 추구합니다. 제품, 서비스나 공정을 개선합니다. 자신의 취미나 기량을 개발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아이디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신제품들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제품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 될까요? 소비자의 취향을 무시했기 때문이겠죠. 펩시콜라는 1992년에 투명한 콜라를 선보였습니다. 카페인과 색소가 없는 건강함을 내세웠지만 콜라의 원래 이미지에 익숙한 소비자들은 사이다와 비슷한 콜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신라면 블랙농심은 사골 국물 등 고급 식재료를 이용해서 스테디셀러 신라면의 프리미엄 라인을 선보였지만 비싼 가격과 인스턴트 식품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예상만큼의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스프레이 형태의 치약은 치약 성분 중 계면활성제는 피부와 위에 장애를 가져오고 요거트 샴푸는 소비자들의 취향을 맞추지 못해 세상에서 나왔다 사라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아이디어의 창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디어 창출은 시장 기회와 고객의 숨겨진 욕구에서 찾아낸 정보와 자신의 영감을 회사의 사명과 목적에 적합한 아이디어로 변환하는 것입니다. 경영자, R&D 직원, 마케팅 직원은 내부 원천이나 외부 원천으로부터 영감을 찾음으로써 활발하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탐색합니다. 시장 기회와 고객 욕구 확인을 통해서 제공되지 않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바로 아이디어가 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확산적 사고를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수렴적 사고를 통해서 최적의 아이디어를 선별합니다. 창조적 사고 기법은 확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를 모두 포함합니다. 집단이나 개인에게서 적당한 방법을 통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합니다. 문제중심 질문은 아이디어 창출을 위한 좋은 출발이 되죠. 내 외부 원천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를 아이디어로 변환하려면 이를 자극하는 요인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기회와 고객의 욕구의 탐색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자극 요인은 차원수, 수량, 순서, 시간, 원인 결과, 특성, 형태, 상태나 신시장 적용 등에 관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표로서 아이디어의 자극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차원수, 큰, 작은, 긴, 짧은, 두꺼운, 얇은, 깊은, 얕은, 수평 위치가 있는 반면에 수직 위치가 있고 십자형, 경사, 병렬, 계층화,
반전, 역으로가 있습니다. 수량은 더 많은, 더 적은, 비율을 변경한다든가 세분한다든가 결합, 추가, 완성이 있습니다. 순서는 대열, 우선순위, 시작, 조립, 분해, 집중 등이 있고 시간은 빠르게, 느리게, 더 짧은, 연대기, 영속적, 동시에, 기대, 갱신, 반복 교체 등이 있습니다. 원인 결과는 자극, 격려, 강화, 더 크게, 부드러운, 변경, 파괴, 영양 상쇄 등이 있고 특성은 강한, 약한, 변경, 변환, 대체, 교환, 안정화, 반전, 탄력, 균일, 저렴한, 비싼, 색상 추가, 색상 변경 등이 있습니다. 형태는 동적인 형태가 있는 반면에 고요, 가속, 감속, 방향, 이탈, 매력, 격퇴, 인정, 금지, 해제, 감소, 회전, 정지, 동요, 진동, 주기, 간헐 등이 있고 상태는 더운, 추운, 강화, 연화, 성형, 개폐, 부드럽게, 일회용, 통합, 부분 전체, 액화, 기화, 분쇄, 마모, 윤활, 대소, 건조, 절연, 거품, 응고, 신축이 있습니다. 시장 적용은 기존 시장에, 신시장에, 국내 시장에 또는 해외 시장에 남성, 여성, 아동 직장인, 장년층, 노년층, 신혼, 독신 등이 있겠죠. 이러한 요인들이 아이디어의 자극 요인이 되겠습니다. 아이디어 평가는 1차 평가와 2차 평가로 나눕니다. 창출된 아이디어 수가 많을수록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산할 수 있지만 아이디어가 양적으로 많다고 해서 모두 다 반드시 좋은 아이디어라고는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1차 선별의 목적은 초기에 열등한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선별할 때 중요한 점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좋은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탈락 오류와 불충분한 아이디어를 제품 개발과 상업화로 진행하는 진행 오류가 되겠습니다. 탈락 오류, 진행 오류가 모두 다 좋은 것이 아니죠. 평가 방법은 현재 경쟁자 제품이나 자사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안을 만들고 기준안보다 우수하면 플러스 1점을, 동일하면 0점을, 열등하면 마이너스 1점을 줘서 총합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이러한 방법은 쌍비교법이 되겠죠. 전체 안에 대한 계획적인 평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각 안별로 비교해서 비교적 우수한 안을 적당한 숫자만큼 선별하는 것이 1차 평가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디어 1차 평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회가 현실적이다. 시장에 있는 공백이다. 숨겨진 욕구이다. 제공되지 않은 욕구이다.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이다. 아직까지 해결책이 시장에 제시되지 않았다. 불만족을 해결한 것이다. 제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소비자가 구입할 것이다. 충분한 잠재적 수익을 제공한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이다.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한 아이디어이다. 모방한 아이디어이다. 제품, 서비스, 공정을 개선한다. 이러한 것들이 1차 아이디어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평가 질문을 1안, 2안, 3안 등과 비교해서 가장 우수한 안을 선정하는 것이 1차 평가의 목표가 되겠죠. 그러면은 1차 평가를 토대로 해서 최종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참으로 좋은 아이디어인가?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선별하는 과정이 최종 평가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단계에서 과제는 추가적인 탐색을 위한 적절한 아이디어를 확인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기술과 시장 용어로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는 것과 타당성 간의 균형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시장 반응과 기술적 요구 조건에 관한 정밀한 정보가 이 단계에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직관이나 육감에 의존할 필요도 때로는 있습니다. 심사할 때 탈락 오류와 진행 오류 등 두 가지 잠재적 위험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디어 선별 목표는
성공할 가능성이 낮은 제품 아이디어를 제거하는 것이고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에서 최선의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을 가끔 실패합니다. 실패 이유는 불충분한 심사 체계의 사용, 동기와 반응의 부족,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등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분석과 평가는 단계가 많을수록 성공과 실패에 대한 확신성은 높아지지만 상대적으로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상충관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단계는 이전 단계에서 얻은 새로운 정보에 근거해서 아이디어를 재평가하는 과정이 되겠죠. 진행 결정은 아이디어를 사업 분석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시간과 돈이 많이 투자가 되죠. 여기서는 최종 평가를 위해 가정치를 둔 평가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 가중치 평가표를 활용해서 각각의 평가 항목에 대해서 10점 족도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1차에서 넘어온 가안을 평가하고 비교해서 득점이 많은 안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각각의 안에서 우수한 평가 요소를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평가에서는 전략적인 면, 기술적인 면, 마케팅 측면, 생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각 평가 항목에 대해서 가중치를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인 아이디어가 선정이 되면 다음 단계는 제품 컨셉의 창출과 선정 과정이 되겠습니다. 컨셉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컨셉은 개념, 구상, 발상, 상품, 판매의 기본적인 테마 등을 의미합니다. 이런 어떤 대상의 특성을 마음속에서 결합함으로써 형성된 어떤 대상에 대한 생각을 의미하죠. 이처럼 컨셉은 어떤 대상을 마음속에서 상상한 것이며 사고나 판단의 결과로서 형성된 특정한 사물, 사건이나 상징적인 대상들의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서 종합한 보편적인 관념입니다. 즉 어떤 대상의 공통된 속성을 추출해서 종합한 보편적인 관념이 바로 컨셉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공통적인 요소를 추출하여 인간의 감각적 경험으로 표현할 때 인식은 매우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대상의 보편성을 뽑아 전달할 때 인식의 공감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인식을 높이기 위한 컨셉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컨셉을 전달하는 내용을 듣는 사람인 청자, who, 전달할 내용, what, 전달하는 방법, how, 공감해야 할 이유, why 등이 있죠. 즉 컨셉은 표적 대상, 전달 내용, 전달 방법과 공감 이유의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지각과 인식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고 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세계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제품의 언어는 그 제품의 세계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 기회를 탐색해서 제품 아이디어를 얻게 되면 제품 개발을 하기 위해 제품 컨셉을 창출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최적의 제품 컨셉을 설정하게 됩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으로 제품을 형태화하는 토대가 됩니다. 제품 컨셉은 의미 있는 소비자 언어로 상세하게 표현한 신제품 아이디어가 됩니다. 제품 컨셉이라고 하면 바로 신제품 아이디어가 됩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 아이디어를 소비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전환시킨 것이죠. 따라서 제품 컨셉은 소비자의 미충족 욕구를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약속, 그 약속을 제품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이유와 그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설명하거나 기술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제품 컨셉은 소비자들이 제품 사용으로부터 얻는
편익이나 가치를 의미합니다. 제품의 기능, 속성, 편익, 가치, 존재 이유나 독특한 판매 제한에 관해 명확한 기술인 제품 컨셉은 간단하고 쉬운 일상용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전문 용어로 표현한다면 소비자는 그 제품의 기능, 속성이나 편익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 컨셉은 간단하고 쉽고 분명하고 사실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품 컨셉의 용도는 제품 개발 목적에 따른 설계 지침, 물리적 원리, 재료와 형태에 관한 추상적 구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제품 컨셉은 사용 목적과 상황에 따라서 설계 컨셉, 프로타입, 제품, 브랜드 컨셉, 광고 컨셉 또는 표현 컨셉, 커뮤니케이션 컨셉 등으로 진화하게 됩니다. 제품 컨셉은 실제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제품의 기능, 속성, 편익이나 가치를 표현한 것으로 제품의 특징이 됩니다. 제품은 유형적 형태와 이미지의 관념을 포함하기 때문에 유형적이거나 무형적인 요소가 포함이 됩니다. 제품 컨셉은 제품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예를 들면 기존의 마케팅 서적은 대부분 이론 중심의 책이었다. 그래서 센스 마케팅은 소비자 욕구를 탐구하여 좋은 제품을 만들고, 이것은 제품 속성이 되겠죠. 좋아 보이는 상품을 고객에게 전달하는 데 필요한 이론과 실무 기법, 이것도 제품 속성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무 기법을 마케팅 담당자에게, 표적 고객이 되겠죠, 제공한다. 또한 최신의 마케팅 이론과 실무 기법은 창의적인 제품 개발과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제품 편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판매를 증가하고 브랜드 자산을 강함에 따라 자신의 역량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책의 구매 이유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센스 마케팅을 제품 컨셉의 구성 요소에 맞추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 센스 마케팅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 한 가지의 사례로서 설명을 드렸을 뿐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품 컨셉에는 표적 고객에게 전달하는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 속성, 제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함으로써 얻는 제품 편익,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이유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품 컨셉은 고객에게 전달하는 속성, 제품 편익과 고객이 구매할 이유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즉, 제품 컨셉은 표적 고객, 제품 속성, 제품 편익과 구매 이유의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지각과 인식은 이러한 네 가지 요소에 주로 영향을 받는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컨셉과 제품 컨셉의 함수는 기말고사에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